북한이 군사위원회를 열어서 군 조직을 개편한 건 미국과의 군사 대결 구도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고영환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북한이 왜 이 시점에 군 조직을 개편한 겁니까? 지금 미국사의 말폭탄들이 오고 가고 12월 1일부터 북한군이 동계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화나고 막 이렇게 엄숙한 표정을 짓는데 아마 싸움 준비 태세가 미비하다는 걸 지적한 것 같고요. 이번에 군사위원회를 설어서 인사를 통해서 군 지휘 간부들을 좀 틀어잡고 아무래도 북한 권력의 핵심인 군부터 새로운 길에 대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확대전원회를 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길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군 조직 개편 내용은 지금 북한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내용을 토론했는가는 아마 북한이 올해 5월 달부터 했던 미사일, 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보면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제 포병사령부가 있고 전략군사령부가 있거든요. 전략군사령부에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넘겨주고 단거리 미사일 이번에 대형 600mm 대형 방사포 같은 것을 제2포병사령부 같은 걸 만들어서 포병을 좀 더 확대해서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1포병사령부, 제2포병사령부, 중국군이 1포병, 2포병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좀 세분화해서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확대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박정천 총참모장, 우리로 치면 이제 합참의장인데 이 사람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사복을 입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나머지 한 80명은 다 군복을 입은 사람인데 여기서 아무래도 김영철 같이 통전부장에서 밀려났던 사람도 이제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박정천 같은 총참모장 같은 사람을 군사위원회 보내고 포병사령관 같은 사람들도 군사위원회 보선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군에 좀 더 힘을 실려주려고 하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군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도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곧 소집한다. 이건 뭐 북한에서 이미 다 공표를 한 내용인데 이게 어제 있었던 확대 회의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는 군을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운 길에 대비시키는 측면이 있고 전원회의는 당원들과 주민들을 새로운 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길에 대비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의 전원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길이 뭐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이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힘을 키우는 걸로 갈 거다 아니면 도발로 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회의 날짜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회의는 아무래도 23일, 24일 사이에 당중앙 전원회의가 열릴 것 같고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3번 만났지 않았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말폭탄이 오고 가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중앙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보는 거니까 아니 이제까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미사일을 쏘면서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이번에 우리가 선의로 정말 마지막까지 했는데 셈법을 바꾸라고 대조선 적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핵 억제력과 우리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새로운 길이라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쏴야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23일, 24일 또 이날이 또 무슨 날인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친조모의 생일날이기도 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죽은 김정일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28돌이 되기도 하는 날이니까 북한은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중요한 계기를 꼭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24일을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핵무기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왜 이런 길을 나가면서 자강, 자력 부흥, 자력 번영의 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원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뭐 신년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는 협상이라는 게 완전히 깨지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좀 특이한 게 전원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날짜를 박제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당 역사에서.
그리고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발언 수위를 조금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전원회의 하기 전에 예정도 없었던 군사위원회 회의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북한이 살라미로 이렇게 썰어 나가면서 지금 조금씩 지금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오늘까지도 내일까지도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모든 긍정적인 답변이 오르라는 것을 조금 기다리는 것 같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전원회의를 해서 결국은 새로운 노선을 천명을 하고 아마 미사일을 쏘던 그러니까 12월 25일 당일부터 1월 새해 전후를 비롯해서 미사일이든가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같은 것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전원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북한의 이벤트가 될 걸로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환 교수였습니다. 네.